8월 들어 테슬라 소식이 그야말로 폭탄 3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2019년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재판에서 2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총 2억 4,300만 달러 배상 판결. 둘째,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택시 영업 허가 증, 이른바 TNC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 라이선스 획득. 셋째, 일론이 8월 6일 직접 밝힌 파라미터 10배 늘린 새로운 FSD. 게다가 비디오 압축 손실까지 대폭 줄였다는데, 이거 이름만 들어도 주행이 부드러워질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파라미터 10배 증가를 마치 뇌세포에 해당하는 뉴런이 10배 확장한 것처럼 오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차기 버전이 엄청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브레이크 제가 직접 밟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오토파일럿 사고 판결의 핵심 쟁점과 의미. 두 번째, 텍사스 TNC 허가 이후 진짜 무인주행을 위해 필요한 마지막 관문 TMV. 세 번째, 오늘의 영상 기획 의도인 일론이 말한 10배 파라미터의 진짜 뜻. 그리고 왜 뉴런이 아니라 시냅스인지. 마지막으로 7월 말 런던에서 진행한 FSD 테스트 영상과 원형 교차로의 끝판왕 영국 스윈던의 매직 라운드어바웃에서의 FSD 테스트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 자율주행 뉴스의 숨은 맥락이 보일 겁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2019년 4월 25일 플로리다 키라르고 근처 교차로에서 테슬라 모델 S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죠. 그리고 다음 순간 차량은 정지 표지판도 신호등도 무시하고 교차로로 진입. 시속 약 100km로 정차 중이던 대형 SUV 세보레 타오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과는 보행자 1명 사망, 1명 중상. 2025년 8월 1일 배심원단의 판결은 이랬습니다. 운전자 잘못이 67%, 테슬라 잘못도 33%, 총 배상액 2억 4,300만 달러. 그중 징벌적 손해배상만 2억 달러. 핵심 쟁점 1. 지오펜싱 부재에 관한 배심원 판단 및 원고 측 주장입니다. 오토파일럿은 원래 고속도로 전용인데 일반 도로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 우용이 예견 가능했고, 그래서 설계상 결함이 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운전자가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고 사용 여부는 운전자 재량에 달려있다 반박합니다. 핵심 쟁점 2. 운전자 모니터링에 관한 원고 측 주장입니다. 운전자가 주시 의무를 위반했는데 시스템이 강력한 경고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테슬라는 경고 시스템은 당시 기준 충분했고 경고 무시가 사고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원고 측의 경고 부족. 그때 테슬라의 경고는 충분했는데 안 들은 건 운전자 책임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3. 오토파일럿 명칭에 대해 원고 측은 오토파일럿 명칭과 당시 일론의 발언이 과도한 자율성 기대를 유발했다는 입장과 테슬라의 보조 기능임을 지속 고지, 매뉴얼과 화면 경고로 책임을 고지했다는 반박입니다. 핵심 쟁점 4. 책임 비율에 대해 배심원 판단 및 원고 측은 운전자 67%, 테슬라 33% 주장하고, 테슬라는 주된 원인은 운전자 과실이며 차량 결함 없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쟁점 5. 징벌적 손해액에 대해 원고 측은 기업 억지력 필요성과 안전정책 미흡 반복이 우려되기에 징벌적 손해액 2억 달러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테슬라는 OTA로 안전 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의나 악의적 행위가 없기에 과도한 액수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번 판결은 운전자 잘못이 명백해도 제조사도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테슬라는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텍사스 현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는 텍사스 라이선싱 및 규제부로부터 TNC 허가를 받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버나 리프트처럼 택시 영업 허가증을 손에 넣은 겁니다. 이제 테슬라도 자율주행 택시 운행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보택시 탑승해보면 완전 무인 자율주행은 아니고 안전 모니터 요원이 동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9월 1일부터는 완전 자율주행하려면 텍사스 자동차국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TNC 허가는 이와 별도로 안전운전자 동승 시 승차 공유 운영 가능을 허가한 것입니다. DMV 승인 없이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웨이모에 비교해보자면 웨이모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테슬라도 그 수준까지 가려면 9월 이후 DMV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9월 1일 이후 만약 승인받으면 웨이모처럼 안전 모니터 요원 없이도 로보택시를 운영할 수 있고, 승인이 연기되거나 못 받으면 현재처럼 안전 운전자와 함께 계속 운영이 될 겁니다. 텍사스는 규제 완화로 혁신의 현장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DMV 승인을 받으면 진짜 무인 택시 혁명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9월 이후가 진짜 관전 포인트입니다. 기다려집니다. 일론은 8월 6일 테슬라는 약 10배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새로운 FSD 모델을 훈련 중이며 비디오 압축 손실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되면
다음 달 말쯤 9월 말 일반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인간 두뇌의 뉴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10배 더 많은 새로운 버전을 트레이닝하고 있고 해당 버전이 출시되면 상당한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모델의 파라미터가 인간 뇌에서 뭘 닮았는지 아시나요? 뉴런? 시냅스? 헷갈린다고요? 오늘은 그걸 정리해드리고 테슬라 FSD 이야기까지 풀어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공개하면 AI의 노드는 뇌의 뉴런, AI의 파라미터는 뉴런과 뉴런을 잇는 시냅스에 해당합니다. 즉, 노드는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고 파라미터는 정보를 주고받는 연결성과 그 강도인 셈이죠. 한 줄로 요약하면 노드는 뉴런, 파라미터는 시냅스. 기억하세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파라미터가 뉴런이라고 착각할까요?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 뇌에는 약 800억에서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요즘 초거대 AI 모델 파라미터 수도 수십억에서 수천억 개죠. 컷으로 보기엔 비슷하니 쉽게 혼동하는 겁니다. 인간 두뇌의 뉴런은 뉴런 하나당 1000개에서 10,000개의 시냅스를 전체적으로 100조에서 10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FSD 파라미터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십억에서 수백억 개 추정됩니다. 이제 이걸 테슬라 FSD에 대입해봅시다. 최근 테슬라는 FSD 파라미터를 무려 10배 늘렸다고 발표했어요. 뇌로 치면 시냅스 연결이 10배로 복잡해진 겁니다. 시냅스가 늘면 AI는 더 복잡하고 정교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의 미묘한 몸짓에서 곧 길을 건널 것을 예측하거나 빛 반사 때문에 반쯤 가려진 표지판도 정확히 인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교차로 상황에서 예측 정확도 향상, 폭우, 폭설, 역광 환경에서도 높은 판단력 유지, 더 부드러운 주행 경로 생성 등 많은 개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냅스가 많아졌다고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건 아닙니다. 뉴런 자체가 더 똑똑해진 건 아니거든요. 즉, AI의 정보 전달 경로가 늘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연결선만 많아졌다고 초등학생이 하루아침에 물리학 박사가 되는 건 아니죠. 이번 영상 제작의 기획 의도이게 다시 강조하면 이건 시냅스 파라미터가 늘어난 거지 뉴런 노드 자체가 10배 늘어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드 수는 차량용 하드웨어인 AI5, AI6 칩의 물리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쉽게 늘릴 수 없습니다. 즉 AI4에서 AI5, AI6로 하드웨어 구조 자체가 업그레이드되면 그때 노드 수 확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내년 말 AI5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이때쯤 되면 인간 운전자의 평균 개입간 주행 가능 거리 70만 마일을 상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파라미터는 시냅스? 뉴런이 아닙니다. 7월 말 있었던 런던에서의 FSD 주행 영상 테스트 시청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